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것저것 이제 배우던 과정 중에 나온 거 우주 배경 복사, 그다음에 초우주 거대 구조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계속 정론처럼 나온 게 있단 말이야. 지난주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우주의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물질이 많고, 그러면 거기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온도가 높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역을 뭐라고 부른다? 성감물질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지금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이 성감물질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법칙에 예외가 생길 수 있겠지. 자, 성감물질 내에서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약간은 모순적일 수 있죠. 주위보다가 밀도가 높은 곳 중에서 온도가 비교적 낮은 곳. 왜 이 두 조건이 필요하냐면 밀도가 높으면 중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온도가 낮으면 입자원 운동이 낮아지기 때문에 역시 중력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지. 온도가 높으면 입자원 운동이 활발한 거잖아.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중력으로 뭉쳐라 그럼 뭉쳐지겠어 쉽게? 힘들겠죠. 근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좀 둔하게 움직이는데 밀도가 높으면 중력으로 뭉쳐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딴 데보다. 이렇게 된 곳에서 첫 번째, 성감물질의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수소와 헬륨 여러 가지 원소들이 뭉쳐져 있는 녀석 그 가스층이 중력으로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점점 약간 둥그런 천체가 되면서 계속 중력 수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요 단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원시별이라고 해요. 원시별은 얘네들이 압축이 되잖아. 크기가 줄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치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이 상승되는 온도 때문에 별의 열이 복사 에너지로 방출이 됩니다. 뜨거운 물체에서는 복사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어느 정도 가시광 영역까지를 걸쳐지기 시작하고 온도가 올라가서 얼마? 1000만 켈빈에 도달하잖아요. 중심핵. 핵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헬륨이 됩니다. 즉 원자 4개, 수소 원자 4개가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해요.
즉 핵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수소 핵융합이 시작되면 에너지가 방출되기 시작하니까 별은 뭐 하고 싶어 한다? 이때부터는 별은 팽창하고 싶어 하고, 얘 자체가 중력이 있었으니까 뭐도 일어나고 있다?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래서 요 단계가 되는 별을 우리는 주계열성 단계라 그래요. 주계열성 단계는 중력 수축하는 정도와 핵융합에 의한 팽창이 같아져서 크기와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사실은 별의 수명 대부분을 보내는 단계가 돼요. 이 단계에서.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이때 주계열성의 수명은 질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구의 10분의 1 미만이면, 지구란다. 태양 크기의 10분의 1도 안 되면, 1000만 켈빈 도달이 안 돼요. 핵의 온도가. 이게 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별이. 이 단계를 갈색 외성이라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더 크고 밝은데 수명이 어떻게 된다? 주계열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수명이 무진장 짧아져요. 그거지. 한 달에 얼마, 일주일에 얼마씩 용돈 조금씩 받으면 일주일 버티잖아. 한 달 버티고. 세뱃돈 크게 받으면 한 달 버텨요? 훅 나가지 그냥 돈이. 얘네들도 똑같은 거야. 가스가 모여서 1000만 켈빈에 도달한 부분이 핵이 돼서 수소핵융합이 시작이 돼. 가스를 졸라 많이 모으면 압축되는 과정에서 핵 반응을 할 수 있는 핵의 크기도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그러면 동시에 더 많은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대신에 빨리 가는 거야.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씩 지속적으로 더 오래 태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별의 수명이 길어지고 짧아지고가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죽은 뒤의 모습도 질량에 따라 다르거든. 그거 이제 설명할 거니까 일단 요거 필기. 한번 봐보세요. 주계열성의 구조는 결국 중심부에는 헬륨이 생기겠죠. 수소가 핵융합되어서. 바깥에는 수소 기체가 있는 부분이 되겠지. 요 단계가 되었을 때, 자, 수소 핵융합이 종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헬륨 핵이 중력 수축이 시작됩니다. 요 안쪽에 있는 헬륨 핵이 중력 수축되면은 어떻게 된다? 핵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게 1억 켈빈에 다다르면 헬륨 핵융합이 시작이 돼요. 이 과정에서 3개의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헬륨 핵융합이 시작이 됩니다. 1억 켈빈에 도달한 부분에서. 그러면 제일 안에 탄소액이 생기고 그 바깥쪽에는 헬륨층이 생기잖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밖으로 에너지 방출이 시작이 되겠지. 에너지 방출이 되면 요 경계선에서 핵의 경계 부근에서 일부 헬륨이 조금 더 생기는 층이 생기고 그 바깥의 수소는 팽창되고 바깥의 수소층이 밖으로 확 팽창해 나간다고. 이러면서 어떻게 된다? 수소층이 팽창해서 크기는 커지는데 온도는 내려가요. 우리는 이 단계를 뭐라 그런다? 적색 거성이라는 단계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미리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어떻게, 이 교과서라든가 우리 완자책에 보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주계열성이 끝나고 태양 정도 되는 별은 탄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적색 거성이 되고 그 끝이 된다고 되어 있고, 태양 10배가 넘어가는 큰 별은 그 다음에 초고성 단계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는 시간 수대로 쫙 일어나는 거야. 봐봐. 헬륨이 핵융합해서 탄소핵이 생겼잖아. 그 다음에 이 헬륨 핵융합이 끝나면 3억 켈빈에서 탄소 핵융합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탄소가 압축이 돼서 산소라든가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이 생기고, 다시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이 압축되면서 규소가 생기고, 규소가 압축이 되면서, 즉 질량이 10배가 넘어가면 제일 가운데 뭐까지 만든다? 철까지 만든다. 그럼 지금 여기는 뭐를 설명하는 거다? 태양 정도의 사이즈만 먼저 설명을 해보자. 태양급의 사이즈는 가운데 무슨 핵을 만들고 탄소의 핵을 만들고 핵융합 반응이 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소리냐? 이제 탄소핵이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작은 탄소핵을 아무리 쥐어짜도 3억 켈빈. 그러니까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을 만들 만큼 핵융합이 일어날 온도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태양 정도는. 그럼 여기서 끝난단 말이야, 반응이. 그러면 여기서 이 가운데 탄소핵만 남아서
다이아몬드로 된 별이 되겠죠. 가운데 탄소 덩어리가 다이아몬드가 돼.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백색 외성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탄소로 만들어진 핵이 생길 거 아니야. 헬륨이 탄소가 되니까. 그러면 별 전체가 다이아몬드 덩어리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백색 외성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구 내부에서 긴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백색 외성이라는 별은 별 자체가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고 그 밖에 여기 있던 수소, 헬륨 같은 가스들은 날아갈 거 아니야. 걔네들은 이 백색 외성 주변에 이렇게 가스층으로 남는단 말이죠. 우리는 이 가스층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계속 흩어져 가겠죠. 결국 얘네들의 미래는 성간물질이 된다. 태양 정도의 별은 수소핵융합이 끝나면 헬륨 핵이 중력 수축되고 헬륨 핵융합으로 탄소 정도를 만들고 끝난다. 아니면 뭐 좀 더 무거우면 탄소, 산소 정도에서 끝나고 더 이상의 별의 진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백색외성과 행성상 성운으로 지나고, 그리고 이때 행성상 성운은 결국 성간물질로 돌아간다라는 흐름인 거야. 오케이? 요거 필기. 태양의 10배 이상이 되는 정말 거대한 별은, 자, 수소가 만든 헬륨이 탄소가 마그네슘이 규소가 철을 만듭니다. 원소들은 중요한 거 아닌데 질량이 어떻게 되냐 점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수소핵융합이 일어나고 1천만 켈빈에서 1억 켈빈에서 탄소가, 3억 켈빈에서 마그네슘이, 10억 켈빈에서 규소가, 그리고 약 20억 켈빈에서 철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야, 별 내부에. 근데 요거 잘 봐봐. 핵은 중력 수축으로 핵 온도가 상승해서 핵융합이 시작되고, 그 바깥층은 팽창한단 말이야. 그럼 안은 압축되고 밖은 팽창된다. 안의 층에서 다시 핵융합이 일어나서 그 바깥 층은 또 팽창해 나가지. 또 압축되는 층이 있고 팽창해 나가잖아. 그럼 이렇게 정말 거대한 별, 이런 별을 우리는 초거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런 초거성 단계까지 들어가는 태양 10배 이상의 별들은 내부가 안정적으로 쫙 치밀하게 조직이 돼 있을까, 아니면 되게 너덜너덜해진 상태일까? 아니죠. 봐봐. 안쪽은 압축될 때 바깥쪽은 팽창돼 밀려났다니까. 그리고 그 바깥 안쪽에 또 핵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핵의 바깥쪽 핵은 밀려나요. 그렇지. 계속 안은 압축되고 밖은 밀려나는데 그 안의 층도 다시 안쪽만 압축되고 바깥은 또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초거성 단계가 되면 이 바깥쪽은 팽창 때문에 내부가 불안정해져요. 자, 이 와중에 왜 철까지 만드느냐? 철이 원자 핵의 구조 중에, 그치,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원저 번호에 따라서 철의 에너지가 가장 낮다. 그래서 수소에서 철까지는 핵융합하면서 발열 반응이 가능해요. 근데 철 이후의 원소들은 우라늄까지는 에너지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다? 우라늄에서 철로 가면서 여기는 쉽게 말해서 요 앞은 철을 기준으로 앞쪽은 핵융합이 발열 과정이야. 요 뒤는 핵 분열을 하는 게 발열 과정. 철의 원자가 어떻다? 가장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래서 별의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별의 내부에서 생성하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인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별은 별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변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팽창할 때 어두워지고 압축될 때 밝아집니다. 별이 핵융합이 철까지 만들어주고 종료가 됐잖아.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시작하면 수축되는 동안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 과정에서 추가 핵융합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밝아져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높아지잖아. 그럼 그 에너지 때문에 별이 팽창하기 시작해. 팽창을 하면 팽창하는데 에너지를 흡수해서 쓴다는 소리잖아. 그럼 밖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량이 줄어요. 그러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흔들리는 폭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심해져요. 이 변광성의 임계점에서, 즉 어떻다? 온도와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순간 초신성이 돼서 펑 터져요, 별이. 그리고 이 터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철에서부터 우라늄까지의 나머지 원소가 생성이 돼요. 그 이후 그래도 핵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그래도 이 과정에서 나온 핵이 원래는 중성자 별이 되는데, 중성자 별 중에서도 질량이 더 크고 밀도가 더 큰 녀석들이 뭐로도 간다? 블랙홀로 가요. 그리고 터진 잔해는 다지, 나머지 이 잔해는 성간물질이 돼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큰 별과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최종 모습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까지 필기. 너무 뽀얀데. 자, 결국 그 과정에서 각 원소들을 잠깐만 정리해 보자면요. 봐봐.
수소랑, 자, 빅뱅 순간에 태어날 수 있는 원소는, 네, 수소와 헬륨이죠. 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는, 자, 봐봐. 주계열성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헬륨. 아니죠. 수소는 이때 만들어진 수소가 쓰여지는 거지. 새롭게 더 늘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적색 거성 단계에서 헬륨, 탄소, 산소 정도. 그 다음에 초고성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헬륨에서부터 시작해서 철까지. 그리고 별의 내부를 포함해서 더 큰 범위가 초신성 폭발하는 순간 철에서부터 우라늄까지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라 그러면 철이 끝인 거고. 여기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은 별의 일생이나 별의 진화 과정에서라고 말하면 우라늄까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1의 통합과학에 가서 이 부분에서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랑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원소가 다르다는 포인트로 은근히 아이들의 점수를 갉아먹습니다. 헷갈리게 해서. 이 부분은 안 헷갈리게 잘 잡아야 된다. 오케이? 자, 이러고 나면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약 80억 년쯤 전에 지금 현재 우리 태양계가 있었던 곳에서 초신성 폭발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우리 태양이 만들어진 이 자리에. 그 80억 년 전 태양계, 지금 현재의 태양의 자리에서 터진 초신성 폭발로 인해 만들어진 태양계 성운이라는 가스 덩어리가 있었고요. 이 가스 덩어리는 가스 덩어리에서 원시별인 원시태양을 만들게 되고 중력수축으로 이렇게 대다수는 이 원시태양이 되지만 모든 기체가 다, 모든 성간물질, 모든 성운이 다 원시태양에 몰린 건 아니잖아. 그러면 나머지 일부가 원반 구조라 그래서 원시태양 적도면에 이렇게 쭉 모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시태양의 자전 방향과 이 원반 구조의 공전 방향이 일치하게 돼요. 즉 같은 방향으로 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 방향하고 태양의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똑같게 도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원방 구조는 좀 더 세분해서 미행성체의 고리가 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원시 태양은 그대로 돌고 있는데 이거 성간물질이잖아, 성운이잖아. 그 안에서 좀 더 밀도가 큰 놈들 중심으로 뭉쳐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고리로 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각각의 미행성체는 작은 그런 바위 덩어리나 이런 것들은 자기 궤도를 돌면서 돌게 되는 거예요. 자전도.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태양의 자전, 태양계의 공전, 미행성체의 자전이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네, 지네들끼리 각자 돌면서 뭉쳐진다라는 거죠. 이해가 돼? 그러고 드디어 뭐가 된다? 태양이 주결성이 되는 거야. 태양이 주결성이 돼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쪽은 온도가 높겠죠. 태양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바깥쪽일수록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래서 안쪽에는 녹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철, 니켈, 규소 등의 암석으로 만들어지는 행성이 들어가게 되고, 바깥쪽은 끓는 점조차 낮은 수소, 헬륨, 메테인, 암모니아 등의 기체를 이루는 행성들이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네들의 질량이 작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성운에서 뭉쳐진 거잖아. 그러니까 바깥쪽이 오히려 질량이 훨씬 크다는 거지. 근데 이 질량은 뭐랑 관계가 있다? 중력하고 관계. 여기는 중력이 큽니다. 결과 안쪽에 돌고 있는 애들은 무거운 이산화탄소나 질소 대기를 가지게 돼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소나 헬륨이나 메테인이나 암모니아로 된 대기가 들어가게 되고, 얘네들은 위성수가 적거나 없어지게 되고, 얘네들은 위성수가 많고, 여기는 고리가 없고 여기는 고리도 있게 돼요. 대신에 얘네들은 별이 암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밀도가 균일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자전 속도가 느리고 주기가 길어요. 전체적으로 암석이라서. 그 대신에 이쪽은
별이 큰 반면에 중심핵만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 속도가 빠르고 주기는 짧고 대신에 위도별로 차이가 생겨서 줄무늬가 생긴다는 게 특징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쪽이 지구형, 이쪽이 목성형 행성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필립스. 자, 결국 지구가 만들어지는 건 태양계 미행성체 고리 단계부터라고 생각하면 돼.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미행성체 고리 단계에서 미행성체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리조와 미행성체지 이거는 우리 큰 바위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얘네들끼리 중력으로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덩어리가 막 점점점 커져 가겠지. 이 과정에서 질량이 증가하고 내부 온도도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질량이 쌓이잖아. 그러면 그 내부에서 그 방사성 원소라고 있어. 우라늄 같은 것들. 이런 녀석들의 특징은 일정 질량 이상이 한 곳에 모이면 저절로 핵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핵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열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충돌해서 얘네들이 일정한 양이 되면서 그 전체가 뭐가 된다? 미행성체가 용융된 마그마 덩어리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런 마그마가 되면 액체가 된 거잖아. 돌이 녹아서. 그러면 미행성체 안에 있던 드라이 아이스라던가 얼음 같은 구조들, 물질들도 있을 수 있잖아. 얘네들이 기체가 되면서 마그마의 바깥에 뭐가 만들어진다? 원시적인 대기 성분을 만들고 이 원시 대기에서는 뭐가 시작된다? 비가 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마그마를 점점 뭐 하게 된다? 식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그마의 바다의 중심에 핵과 바깥측에 멘틀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멘틀 밖에는 여전히 뭐가? 원시 대기 성분이 있겠지. 우리는 이 단계를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중심 핵은 밀도가 높고 녹는 점이 높은 물질들이 중심에 가라앉아서 핵이 되고, 즉 멘틀에서 무거운 녀석들이 가라앉은 거지. 그리고 이 직후에 뭐가 되냐면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녀석들도 있을 거 아니야. 가벼운 녀석들은 떠올라서 멘틀 바깥층에 뭐도 만들어진다?
지각이 따로 분리돼서 만들어질 수 없다. 얘는 어떻게? 밀도가 낮은 물질들이 주로. 그래서 핵은 밀도와 녹는 점이 높은 철이나 니켈이 주성분이 되는 거고, 이 밀도가 낮은 지각에는 규소랑 산소 성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지각이 형성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지구가 안정적으로 식어갈 거 아니야. 비로소 빗물이 고여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고, 이 원시 바다에 원시 대기였던 환원성 기체들로 된 대기에 번개가 치면서 아미노산이 점점 쌓여가고, 이 아미노산의 열수구의 에너지와 황산의 도움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이 결국 최초의 생명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 일어났다? 바다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럼 따지고 보면 기권이 제일 먼저 분리됐죠. 그러고는 지권이 지각과 멘틀과 핵으로 분리되고, 먼저 핵이 먼저 분리되고 지각이 나중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지각의 빗물이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에 아미노산이 축적이 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원시적인 생명체가 나오고, 원시적인 생명체들이 계속적으로 살면서 진화를 해왔고, 걔네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충분히 만들고 난 뒤에야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지상으로 생명체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필기 마무리.